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씨가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벌금 15억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분노의 화살은 당시 사법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통합신당의 광주시장 경선이 한층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공천 규칙을 놓고는 저마다 유리한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 있는 육군 31사단이 도심 밖으로 이전이 추진됩니다. 시범 경기에서 나타난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타선과 선발 투수진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불펜 불안이라는 고질병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하루 일당 5억 원 회장님, 대주그룹 허재호 씨의 노역을 두고 국민의 비판이 거셉니다. 하루 5만 원씩 쳐주는 보통 사람은 무려 1,400년을 살아야 갚을 수 있는 노역을 단 50일 만에 끝낸다는 겁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 벌써 15억 원이 탕감됐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 교도소에 들어간 지 사흘째. 노역을 하지 않은 채 벌써 벌금 15억 원이 탕감됐습니다. 토요일 밤 구치소에서 보낸 1시간이 하루로 계산돼 5억 원. 휴일이라 쉬면서 보낸 일요일이 5억 원. 건강검진을 한 월요일에 또 벌금 5억 원을 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들어오면 하루 막 노역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강 상태라든지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감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러 사람을 봐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회장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제 노역에 들어간다 해도 흔히 생각하는 힘든 육체 노동이 아니라 종이봉투에 풀을 붙이는 정도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거의 안 하죠. 99.9%는. 방에 하루 종일 운동시간 30분 있고 하루 종일 그냥 갇혀 있습니다.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 안에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을 49일 동안 하고 나면 조세 포탈과 횡령에 대한 허 회장의 벌금 254억 원은 모두 탕감됩니다. 일반인들의 노역비가 하루 5만 원인 점을 감안해보면 벌금 254만 원을 선고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일반인들이 단순 폭행죄나 음주운전으로 받는 벌금과 비슷한 셈입니다. 그 안에서 뭐 이래요? 가만히 앉아서 5억 감해준다는 것은 참 법이 그러고 돼 있는가는 몰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인이 벌금 254억 원을 노역으로 살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1391년. 14번 다시 태어나도 다 갚기 힘들 정도인데 허 전 회장이 7주 만에 끝내고 나온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당시 재판 과정을 되돌아봤는데 법원과 검찰이 함께 허 씨를 봐주려 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재호 회장의 확정된 범죄 혐의는 대주그룹을 운영하면서 500억대의 탈세와 100억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포탈세에게 최소 2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허 씨의 법정형 최소 벌금액은 1,016억. 검찰이 여기에 맞춰 1,016억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벌금을 절반으로 낮췄고 2심 법원은 여기에서 절반을 다시 줄여 대법원에서 20영량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허 씨의 벌금을 깎아주고 하루 노역 대가를 5억 원으로 쳐준 당시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는 현 장병욱 광주지법원장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50일만 노역을 살면 다 갚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하루에 2,300만 원 정도로 환영유치 금액을 정했다면 3년을 살릴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254억이. 법원이 5억씩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법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서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심 재판 때 검찰이 벌금 1,000억을 구형하긴 했지만 재판부의 선고 유예, 즉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검찰이 해왔다는 겁니다. 더구나 검찰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끝나고 상급 법원에 항소 상고하지 않아 법원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출발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 유예를 했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일반 기업 범죄인이라든지 또는 일반 범죄인에 비해서 형평성을 잃은 구형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검찰이 다른 범죄에 대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허 씨는 노역장 유치 49일째인 오늘 5월 9일 출소하게 됩니다. 하루 일당 5억짜리 노역이 현실화된 것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는 저작거리의 통념이 확인된 것에 대한 허탈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허재호 씨의 노역 일당을 하루 5억 원으로 산정해준 판사가 현 광주지법원장이라며 불공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현 광주지법원장이 매곡동 대형마트 판결에서도 대기업을 편드는 판결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기업을 편드는 불공정 판결을 해왔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경선전이 출발부터 뜨겁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놓고 이용섭 의원과 강훈태 시장이 날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선 방식이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윤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문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열었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이 의원은 관건선거 의혹으로 공무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문제를 수습해야 할 강훈태 시장이 직무를 내려놓고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습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책임하게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태 시장 측은 발끈하며 논평으로 맞받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 헐뜯을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출마 선언 2달이 다 되도록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운동에만 몰두하는 이용섭 의원은 제발 자중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통합신당의 공천 규칙을 놓고도 후보들은 4인 4색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완전 개방형 시민 경선을 내세웠고 이용섭 의원은 100% 여론조사로 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윤정인 위원장은 전략공천을 기대하진 않지만 시민의 뜻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고 이병환 이사장은 시장 후보를 복수로 내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강 시장은 조직력이 강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 4년 전 여론조사에서 밀렸던 이 의원이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것, 이따른 검찰 수사 등으로 강 시장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조직력에서 밀리는 윤 위원장은 배심원제 등 다른 방식을 기대하고 있고 이 이사장은 단판 승부로는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통합신당의 공천규칙은 이번 주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5대5의 합의 정신도 살리는, 그래서 후보들이 수용할 만한 규칙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내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강훈태 광주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문화전당을 현장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민선 5기의 마지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또 간부회의에서는 5.18 공식기념국 지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강 시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며 등록과 함께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광주 도심에 있는 육군 31사단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국방부는 최근 북구 오치동 일대의 31사단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1사단의 이전 부지로는 현재 후보지 2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 본격적인 이전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환경이나 작전성 등 이전 부지 검토에만 6개월가량이 걸릴 것이라며 31사단 이전은 빨라야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를 갖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변호사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조작에 관여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증거 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문화융성위원회가 광주 지역의 문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들은 광주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과 좌담회를 연 데 이어 대인예술시장과 전통문화관 등을 들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융성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지역문화 진흥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시범 경기를 마친 기아 타이거즈 4위로 마감을 했는데 올 시즌 어떤 성적을 낼지 팬들은 걱정하기도 하고 기대를 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타선과 선발 투수진은 일단 합격점, 중간 개투진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해서 상대팀 투수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이 타자는 공격이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처럼 타자들이 빠른 발을 갖추고 있을 경우 득점을 위한 작전은 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거즈로 이적해온 이대영은 시범 경기 동안 5할대의 출루율을 기록하며 기아의 득점 공식을 다시 썼습니다. 중견수 옆으로 휘어져 나갑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수비 포지션에서도 타자들이 백업 역할을 든든하게 해내면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타순을 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선발 투수진은 어느 구단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양현종과 김진우, 데니스 올튼, 송은범이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선발 투수로 제 몫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 기투진은 여전히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필승조 구축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만큼의 또 어린 선수들이 한 3명 정도 선수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기량 향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랑이 군단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NC와 하나를 상대로 연습 경기를 한 차례씩 더 치른 뒤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열리는 개막전에 최종 엔트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의 한 구청장이 자문위원과 기초의원 등에게 해외 연수 경비를 전달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A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해외 연수를 떠난 자문위원과 기초의원 등 20여 명에게 경비로 1인당 $200씩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선관위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 유모 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강훈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승환 전 보성군수가 보성군에 르네상스를 내세워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승환 전 군수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성군의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위해 보성군수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